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김정환 변호사 가셔야 되니까 네. 이 얘기를 좀 먼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른바 집사게이트에 이름이 나왔던 김예성이라는 인물은 아시다시피 구속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특검에서 이 IMS 모빌리티 관련해서 조영탁 대표 그리고 그 회사의 이사 그리고 투자 중개했던 오아시스 쿼터 파트너스라는 곳의 대표 이 사람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는데 이게 다 기각이 됐어요 법원에서. 이게 김예성과 조영탁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하다라고 알려져 있었고 김건희 씨를 뭐 누나 동생 할 사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금융사 사람들을 만났던 정황. 그래서 이런 진술들을 특검에서 확보를 하고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기각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최근에 한덕수 전 총리 기각 그리고 지경 판사가 뭐 재판부에서 보여주고 있는 소송 지휘의 모습이나 아니면 윤석열 구속 취소했을 때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가 앞서 잠시 언급하셨던 내란 특별재판부 이야기였는데 뭐 이견들이 굉장히 많죠. 일단 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김정환 변호사가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법에는 가능한 일이긴 한가요? 네, 내란 재판 특별부와 관련해서 이런 헌법상 그 쟁점이 있는데 왜냐하면 위헌 요소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과거에 우리가 내란 그 특별재판부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에 우리나라에 특별재판부가 있었느냐 우리들이 특별재판부를 둔 경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있었대더라. 뭐 반민특위가 있었고 뭐 4.19 특별재판부가 있었대. 근데 그때는 헌법상 근거가 있었대. 그럼 뭐 지금도 헌법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첫 번째 반민특위와 4.19 특별재판부는 당시에 특별재판부 자체가 헌법상 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민특위 일제 때의 악행 4.19 너 옛날에 이승만 정권 때 부정선거 한 거 그걸 소급적으로 처벌하려니까 소급 입법과 관련된 근거가 필요했던 거예요. 헌법에 근거가 없으면 그러니까 재판부 자체의 헌법상 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처벌의 헌법상 근거 때문에 헌법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란 특별재판부는 이미 내란죄는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란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소급 입법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헌법적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잘못된 이야기고요. 네. 두 번째, 그 법원의 존재는 대한민국 헌법상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후의 어떤 심판은 대법원이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내란 특별 대법원을 둘 수는 없어요. 그래요. 하지만 각급 법원의 문제는 법원 조직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건 법률상 충분히 둘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심과 2심에서의 사실심 확정 단계에서의 특별재판부는 둘 수가 있는데 그러면 다시 헌법 정신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 왜 권력 분립을 하느냐, 입법, 행정, 사법을 왜 두느냐. 결국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국민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서 입법부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고 이것을 결국 국민들의 의사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국민들의 의사를 얻기 위해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경쟁하고 견제하는 건데 지금까지 사법부는 우리가 국민들의 의사를 얻어야겠다라고 특별히 판단할 만한 이유가 없었어요.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국민들의 의사를 얻은 대통령이나 주지사가 다 그 법관들을 임명하는 권한이 있고요. 어떻게든지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사법부 시스템인데 우리나라는 시험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국민들의 의사를 단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헌법상 근거 없이도 법률상 근거로 특별재판부는 설치할 수 있지만 특별재판부의 설치 여부는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의사에 연결되는 거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케이스를 두고 위헌이 아니라는 거죠. 네, 위헌이 아니죠. 그러니까 가장 저항을 강력하게 하는 집단은 법원인 것 같습니다. 법원 행정처에서 나온 입장들을 봐도 그렇고 계속해서 법원에서 이런 저항을 한다는 것이 이 일을 자초한 게 법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정말 오늘 아침에 제가 한겨레 신문 보다가 화가 나서 뚜껑이 확 열렸는데 한겨레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아니요. 한겨레에 나온 소식을 그 말씀하신 대로 법원장 놀랐네. 회의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있던 일이에요.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장 한번 낸 적이 있습니까? 그 참담한 상황을 목도하고 그 이튿날 전 국민이 다 라이브로 밤새 보면서 세상에 법원을 때려부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야? 옛날에 아무리 군사 독재가 심각한다 하더라도 법원을 때려부신다는 건 상상도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법원을 그렇게 때려부셨는데 그 이튿날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쭉 돌아보고 나서 참담하다 정도 얘기를 하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참담하다보다 더 충격이 뭔가 돈을 계산했어.
그러니까 몇억 원어치의 손해가 있는 있다. 걸로 보인다 이렇게 예. 얘기했죠. 이게 저걸로 저렇게 본다고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법관 회의를 한다 그랬잖아요. 지규현 판사 문제 그다음에 이제 그 누굽니까 저 조희대 대법원장과 예.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2번이나 법관 회의를 했는데 뭘 하나 결정한 게 없어요. 그러다가 법원장 회의를 열어서 한다는 게 뭐냐면 특별재판부 하는 거 그거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회의를 하겠다는 거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걸 가지고 회의를 한다는 거잖아요. 세상에 정말 좁쌀 만한 본인들의 기득권이 혹여라도 조금이라도 손상이 될까봐 그거는 지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세상에 법원장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게 법과 기득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법원이 자신들의 권위가 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재판부라는 것이 어떤 기존의 체제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위가 무너진다라는 거가 연결이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특별재판부가 도입되는 거는 지금 현재 법원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사람은 경험의 한계가 인식의 한계이기 때문에 최초의 대한민국의 특검이 도입된 과거에 그 김태정 검찰총장 온로비, 사건, 그 노동조합 그 이제 사건 관련해 가지고 처음 그 특검이 도입됐을 때 검사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특검이 도입돼서 어떻게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국민적 합의가 있으니까 예.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한 특검이 도입되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잖아요. 특별재판부는 아직 우리가 경험이 없을 뿐이지 어떤 경우에 있어서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라는 걸 국민들이 인식하기 시작하면 이젠 특별재판부가 필요한 경우마다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있는 거거든요. 결국 핵심은 법원이 현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그 권위는 결국 국민들이 준 거기 때문에 준 거다. 아니, 예, 국민들의 의사가 어떤 것인지 중요하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초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지규현. 애들한테 물어봐요. 지규현이 맞는지. 조희대가 한 어느 애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중학교 중학교. 정도 미안해요. 들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인 거예요. 예전에 저희도 변호사지만 사실 법원에 대한 비판을 잘 안 합니다. 하는 건 우리 생계도 좀 그렇고 조금 문제가 되는데 언론도 잘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언론도. 우리가 존중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종 판단을 거기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근데 예. 지금 자초한 측면이 있죠. 지기현부터 해서 최근에 영장 기각되는 것 저는 마찬가지로 보거든요. 아니 저는 이런 지금 벌어지는 일보다요.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름을 온 국민이 알게 된 사건이 이재명 지금 뭐 그러니까요. 당시 대표의 전원 합의체 그 9일 만에 작살내버렸던 그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재판부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게 공감도를 더 얻는 거예요. 있는 것 자체가 위헌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어떤 행정부가 사법부를 어떻게 잘못 해먹으려고 재판부를 만든다. 그러면 안 되죠. 이러면 위헌적 소지가 있는 그쵸. 거죠.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위헌적 소지가 있겠습니까? 표현이 너무 고급진가? 좀 이상하나요? 뭘 그리고 해먹는다 이런 거. 판사들 입장에서 특판 한번 만들어 갖고 가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 좀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특검 만들 때 검찰이 좀 불편했지만 결국 그 이후에 특검 계속 하면서 검사들 다 특검 가고 그쵸. 싶어 했잖아요. 예. 갔다 온 검사들 다 잘 나왔잖아요. 그렇게 또 다. 스타 검사가 되고. 예. 그러니까 특판 판사들도 한번 가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스타 잘해가지고 판사도 되겠네. 스타가 충분히 되고 그럴 수 국민적으로 있어요. 이렇게 네. 신망받는 판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뭐 예. 법전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 한번. 법조인들 있지만 그건 좀 불안한데요. 그 판사들이 사실은 사법연수원 다닐 때 아니면 뭐 그 제일 초창기 때 그 성적으로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로 예.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을 알 수는 있죠. 얼굴을 보고 있지만 그 권위를 뭔가 만들고 검증받지를 예. 못했다는 거예요. 아하. 조직 안에만 있었고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뭐 특별재판부 얘기는 이제 자꾸 법원에서 어떤 액션을 하면 할수록 국민들에게 그 필요성을 더 강조시키는 일이 네, 되는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도 아니 드네요. 국민의 신뢰받는 법원이 되겠다고 한 게 도대체 언제입니까? 지금 국민의 신뢰를 완벽하게 잃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근데 그러면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양승태 때부터 건 바이 건으로 항상 잘하겠다 그러잖아요. 뭘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잘하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 뭐 특히 잘하는 것도 없어요 보면. 그러니까. 예. 뭐 변하는 것도 크게 없는 것 같고. 예. 자기 잘했다고 항상 우겨요. 네. 항상 뭐 엄정하게 뭐 예. 무슨 뭐 대과 없이 뭐 잘했다 이러는데 그렇죠. 뭘 잘했다는지 모르겠어요. 표현은 또 이렇게 굉장히 엄중하게 목소리도 깔고 얘기하는데 내용이 크게 없어요. 김정환 변호사 지금 네. 많이 바쁘신가 봐요. 불안해. 저는 이제 매우 예, 불안해하고 하고요. 계시네요. 재판 요 이후에 나오는 것도 제가 보니까 다 김규현 변호사님이 굉장히 잘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시고 아 예, 알고 크게 따봉 예, 날려드리면서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예, 갈길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김정환 변호사 보내드리고 저희는 또 현안 뉴스들 몇 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뉴스는 조금 황당하면서도 법조계란 데가 이런 데인가?
혹은 변호사가 이런 직업인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었고요. 어찌 보면 이 개인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아주 또렷한 또 일이 하나 벌어졌구나 생각을 했어요. 통일교의 그 한학자 총재 아플 예정인 것 같아요. 아산병원 입원 타진하다가 결국은 통일교 소유의 어떤 병원에 입원했다는데 특검에서는 8일에 출석하라라고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전관 변호사들로 이렇게 변호인단을 꾸렸나 봐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름이 오광수라는 이름이 있더란 말이죠. 이재명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이 됐던 인물이고 나흘 뒤에 자진 사퇴했던, 그때 뭐 차명재산 관련된 의혹이 있었고 뭐 선임될 때부터 뭐 이런저런 말들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야,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안타깝습니다. 올해도 이 이재명 정부의 초창기에 첫 번째 민정수석이 될 뻔했는데 본인의 어떤 과오로 낙마를 했고 뭐 되긴 됐습니다. 한 6일인가 됐어요. 미안해요. 6일인가 7일 됐습니다. 잠깐 나흘 됐다가 있어요. 이제 떨어진 상황인데 본인의 뭐 과오 등등으로 그 과정에서도 말들도 많았어요. 저런 사람을 쓰냐 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제가 변호사니까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어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계약 자유입니다. 아니, 사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라면요. 이런 게 오면 안 해야지요. 돈이 수천억이 들으면 수천억 들으면 몰라 말 잘못했어요. 돈이 안만 들더라도 그걸 하는 게 이게 법조인으로서는 기본이 안 돼인 거 아닌가요? 박준 저는 변호사가 그런 생각이 이제 드네요. 방송에 최선을 다하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한 수억 정도만 들었을 거예요. 본인의 한치 앞을 좀 생각하면서 아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만약에 어떤 관련된 사건이 있다면 저는 만약에 제가 민정수석을 했다고 하면 이 정부에 기여하려고 들어간 사람 아닙니까? 반대적인 상황이잖아요. 지금 보면 통일교에서 들어왔다고 하면 뭐 모르고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알게 됐으면 나와야죠. 돌려주고. 네, 이거 보통 심각한 쟤는 문제가 이상합니다.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변호사로 볼 문제가 아니라 검사. 그렇죠. 전직 검찰의 인식 수준이 어떤 거냐를 오광수라는 사람이 보여준 거예요. 전관이라는 근사한 표현보다 로비스트죠, 로비스트. 그리고 재판 구속시키지 않으려고 쓴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지금 오광수만 문제가 아니라 김호수는 어떻게 할 겁니까?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시기나 한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문을 했다는 거예요. 자문을 하면서 뭐 통일교에 있는 그 정원주라는 부원장인가요? 뭐 잘했다라고 얘기하고 자문이라는 게 훨씬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건 수임도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상당히 엘레강스하다. 일단 검찰이나 특검이나 법원에다가 변호인 선임서가 들어가야 돼요. 김병 변호사 저렇게 낮은 톤으로 얘기하니까 소리 질렀던 박준 변호사하고 굉장히 비교가 돼요. 제가 좀 우리가 나쁜 굉장히 사람 같아요. 우리가 굉장히 좀 그러네. 아닙니다. 좋습니다. 아니 뭐 본인이 뭐 돈 많이 받고 잘 일을 하시겠다는데 그렇지만 이거는 변호사 윤리상 할 수가 없는 윤리상. 일이거든요. 자기가 했던 일이랑 완전 반대되는 일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가 않는 것인데 하여간 선임서가 들어가야 정식으로 선임된 줄 알고 하는 건데 자문 계약만 하는 건 선임서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지금 언론에 보도돼서 알려지는 게 아닌 이상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자기가 그걸 했다는 거를. 근데 그 자문 계약만 해가지고 진짜 법률 자문만 했겠습니까? 네. 로비스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물밑에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심각한 거고 사실 이게 옛날에 국정농단 때도 정은호 씨 뭐 원정 도박해가지고 뭐 수임료 50억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원정 도박한 회장 변호하는데도 50억을 받는데 그때가 네이처 리퍼블릭 때죠. 이 엄중한 시기에 그 통일교 뭐 600억 원정 수십조 원의 재산을 막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또 일컬어지기도 하는데 그 금고 열면 난리 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러니까 그게 더 창피한 거예요. 그 법조인이라면 그 국민들의 뭐 이제는 별로 기대도 안 하겠지만 약간의 기대는 있잖아요. 저런 일은 안 하겠지. 그런 기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면 다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JTBC의 이 오광수 이제 변호사라고 불러야 되겠죠. JTBC 취재에 이렇게 응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변호인이 많이 구성되어 있다. 나는 원 오브 댐이겠지 뭐 그렇게 이해하십시다. 그게 웃긴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원 오브 댐이든 1000만 오브 댐이든 원이든 이거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나 말고 단 사람도 많은데 왜 나만 갖고 맞아요. 그래? 나만 갖고 그 얘기예요. 그래.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저 변론을 하게 간 건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냥 자리 채우고 그 앉아가지고 로비하고 검사
선배나 뭐 그런 데 가가지고 특검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야 구속하지 마 이딴 짓 하려고 지금 간 거잖아요. 이게 뭐 변호사로서 하는 겁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엄청나게 주는 거니 간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봐요. 네. 싸게 갔으면 내 무료 변론했으면 내가 가만히 있을게. 무료 아닐 거 아니에요. 무료 변론이면 가만히 무료. 있겠다. 몇백억 예. 몇천억을 뭐 이건 모르겠지만 그걸 받고 가가지고 돈벌이 하러 간 거 아닙니까? 양심 팔아가면서. 진짜 그런 카르텔이나 이권 카르텔이나 인맥에 기대하지 않고 진짜 뭐 정치한 법률적인 변론을 원하신다. 이거는 이런 금액 안 하죠. 안 하죠. 그렇지. 제가 해드릴 수 있는데. 저도 아, 해줄 예. 수는 있어요. 아니, 두 분이 여기서 영업을 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아니, 저는 많이 받아도 500만 원 이상 잘 안 알았어요. 아니 근데 알았어. 저는 다 예. 떠나서 이 김호수 전 총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직 지금 특검보가 연루가 돼 있는 거잖아요. 네. 물론 일부 기자들은 이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더 세게 수사할 수밖에 없다. 박상진 특검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같은 로펌에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통일교도 참 대범한 겁니다. 전직 그러니까 딱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직 전향해서 민정수석.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특검을 전향해서 같은 로펌 출신이었던 김호수 전 총장을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이재명 대통령 동기인 강찬우 변호사. 그렇습니다. 이런 예. 사람들을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빼줘. 적당히 끝내자 이런 거고 실제로 JTBC가 입수한 그 자문 기록에 보면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건 사실상 블러핑이야. 그죠? 예. 그다음에 블러핑이라는 건 이제 정원주 뻥카란 얘기인데. 그렇죠. 예. 정원주 부원장이 한학자 총재로 가는 길을 잘 막았다. 예. 설령 청구해도 발부 가능성은 낮고 발부돼도 얻을 게 없다. 뒤에서 무슨 로비한 거예요. 지금 로비. 말씀하신 그 로비스트. 강찬우 변호사 관련해서도 통일교 내부 보고서에 나왔던 그렇습니다.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연수원 동기이고 특별한 관계니까 정무적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예.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학자 혹은 통일교 측에서는 이런 작전들을 짤 수 있을 텐데 그렇죠. 그리고 여러 변호인들을 접촉하겠죠. 그 중에 지금 이름이 거론된 뭐 오광수 뭐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갈 때는 자신이 왜 거기 들어간지도 알 거 아닙니까? 알죠. 그렇죠. 네, 모르고 갈 수가 있어요. 예, 아유. 그렇기 때문에 이 오광수 변호사에 대한 비판은 더 커질 수밖에 너무 없다. 알아요. 예. 날 왜 뽑았을까? 저도 알아요. 알았어요. 김규현 말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 하는 나도- 사건들을 보고 있고 너무 그 저는 99.9%를 알아요. 자괴감이- 돈도 알아요. 전 왜 주지 자괴감이 나한테 드는 이 사람들이? 거지. 최소한의 너무 뻔해. 변호사의 다 알아. 어. 최소한의 윤리가 있다면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저는 지금 민정수석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네. 아무리 봐도 이런 거는 변호사 안 해야 윤리상 돼요. 좀 그러니까 할 저는 수가 없다 이렇게 그렇죠. 말을 예, 그러기 좋잖아요. 했을까 예. 아니면은 그냥 처음부터 그냥 내가 이거 잘해드릴 수 있죠 막 예. 이런 이렇게 식으로 했을까? 갔을까. 그러니까 저는 자괴감이 이런 드는 거예요. 거예요. 어제 제가 이제 한동수 변호사 그분이 이제 검사도 하고 판사도 하고 그랬죠. 변호사도 하시고 법조 3년을 다 거친 분인데 그 얘기를 하셨어요. 어제 여야 불문 똑같다. 그 직역에 특수성이 있다. 검사, 판사. 그러니까 그냥 그 자기들끼리 짬짬이 해가지고 내가 이 정도 받고 이렇게 해줄 수 있어. 스스로 로비스트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는 겁니다. 네. 그 지금 내가 당신들 검사해봤어. 나 27년 검사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속옷 입고 벌러덩 누워가지고 체포영장 집행을 불응하는 그 윤석열이나 이렇게 아무런 세상에 몇 달 됐어요. 이재명 정부에 먹칠을 해놓은 사람이 자기가 차명재산으로 들통나가지고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었던 거. 처음에는 대통령실에서 어떻게든 오광수 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막판에 그것까지 나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경에서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으면 이 시작하자마자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에 대해서 그야말로 오물을 확 한 바가지 끼얹고 떠난 사람이면 최소한의 인간이면 예? 아니 그건 지켜줘야죠. 선을 넘었어요. 이건.